또 이제 정건큰 스님께서 이제 또 왕생하시고, 이 대륙에서는 유서운 보살님이 강의를 하세요. 이 정건큰 스님을 이어가지고, 그 보살님, 이제 언니가 이제 유서청 보살님인데, 왕생하시면서 이제 그런 가정을 다 서상을 보이고 가셨거든요. 중계방송 하면서 가셨어요, 그분은.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서청, 이렇게. 우량수 열애, 그 유서청 치면 나와요. 그 언니의 영향으로 이제 연구를 공부를 했는데, 정용 스님 CD를 계속 본 거예요. CD 세트를 그냥 계속 보고 해가지고 이게 물리가 나버린 거예요. 무서운 보살님이. 그러고 이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셨거든요. 본인이 또 이제 연구를 하셔서 또 체험도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하게 됐고, 이제 정홍 스님 문화에 또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오도 법사님이라든지 이제 또 훌륭한 스님들이 계세요. 또 교수 출신으로 또 이렇게 출가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도 법사님이 후계자로 이제 정원근 스님이 생전에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다비식도 그렇고 이제 49일 동안, 무려 49일 동안 삼시 개념 법회를 계속 했어요. 그래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아미타경하고 참법을 하고 연보를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삼시 개념 법회를 무려 49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49일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전무후무한 역사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통 그렇게 오래 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도 법문을 강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또 엄두도 안 나고 제가 이제 그런 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이제 강훈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또 전도 삼보경 또 강의를 또 시작하시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무량수 열애 또 자체적으로도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하던 차에 이제 이 법당에 이제 그런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게 또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년 정도 철야하고 그런 법회를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또 영평사 법회 외에는 거의 못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종교 역사가 완전히 또 하나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절에 안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안 나가면서 전부 유튜브로 이제 법문 듣고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이 정문 큰 스님은 마치 예견이나 했듯이 이미 그거를 20,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요만한 법당에서 큰 스님이 법문하셨거든요. 하시고, 한 10명, 20명이 이제 제자분들이 듣고, 그걸 이제 유튜브도 올리고, 인터넷도 올리고, 또 대만의 위성TV도 또 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법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영향력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 정도 법문이. 그러고 이제 우량수경은 계속 벚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로 그냥. 모르겠어요. 한 3천만 건 이상 더 했을 거예요. 무조건 돈만 생기면 벚꽃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량수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이 정토 법문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건큰 스님이 유명해지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또 지역 대만이라든지 그쪽 TV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고, 이제 그런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정토 법문에 그런 장을 열어주신 분이 정건큰 스님인 것 같아요. 대중화를 하고, 물론 인강대사님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인강대사님 때는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문학
그 뒤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막 범란이 일어났잖아요. 중국 대륙에. 불교를 탄압하고 죽이고 스님들 죽이고 탄속시키고 이제 막 그 비구니 스님들 강간하고 그 티벳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륙이 불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국의 고성들하고 보물, 국보가 전부 대만으로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그 도교 국가였다가 일약 불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대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들이 다 내려와버리니까. 그래서 정광권 스님도 이제 대만으로 오셨고, 홍콩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시절 인연이 또 이제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종교적으로. 종교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일단 교회도 못 가고 저희도 못 가니까. 이거 유튜브로 다 보고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완전히 거의 해체되는, 가뜩이나 해체되는데, 종교가 해체가 되고, 또, 종교가 거의 하나로 되고, 또 명상이 또 이렇게 확산되고, 또 깨달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요, 유튜브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정보를 스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계속 그거 보니까 절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든지 종교는 점점 위축되고, 또 출가를 안 하니까 절에는 이거 법문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하기도 바쁜데 뭐 공양주도 없는데, 신도님들이 와야 뭐 공양주니 그 월급도 보시금도 드리고 하는데 뭐 신도분이 안 오는데, 그래서 공양주 분들도 다 나갔어요. 이 작은 절에는 공양주가 없어요, 거의 요즘. 그런 시대 사경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량수 열애에도 이런 좀 강의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바쁘기도 하고 이 강의를 하려면 준비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걸 미루면 한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이제 준비는 별로 안 됐지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문항수 열애가 이제까지 이렇게 온 길을 보면요, 뭐 준비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그 파주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무량수 보살님하고 김재환 총무하고 3명, 그러고 이제 그 거사님, 젊은 거사님 한 번은 4명이 철화를 했어요. 그때 4명이 하고, 그 다음에 10명이 하고, 10명이 하고, 그 다음에 고모님 댁에서 29명이 하고, 그 다음에 기무사 법당에서 45명이 철화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회가 이제 대중화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없고, 그냥 그때마다 즉석으로 그냥 그런 인연이 또 돌아야 됐고, 또 기무사 법당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됐고, 그때 기무사가 개혁 과정이었는데, 이제 기무사령관의 결절을 맞고 매달 법회를 했었어요. 국가적인 행사를 했었어요, 사실은. 기무사가 개혁되는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 또 그러면서 또 부산 법회가 또 철화를 했는데, 거기서 막 150명 이상 막 그 철화를 하니까 그냥 그걸 보고 부산에서 이제 정토 법문이 엄청 확산이 됐거든요. 그 부산 회원분들의 추측은 홍법사 신도님들이에요. 그러고 부산 그 당리동 간음사 신도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그 정토 법문이 많이 확산이 됐고, 또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철화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깊이 있는 정토 법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정광근 선생님 법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엄청 깊이가 있어요.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경전 강의가 아니고 심지 법문이에요. 이게 무량수경을 강의하는데, 이제 무량성 친문기란 책으로 정광 스님의 법문을 제자분들이 이렇게 녹취를 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친문기예요. 정광 스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 제자분들이 이제 그 영어로도 저거 하고 이제 중국어로도 해가지고 큰 스님의 이제 그걸 전공을 받고 나온 책이
이제 무량수경 침묵기 책이에요. 이제 그 책이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무량수경을 강의한 그게 매년 달라요, 판본이. 근데 계속 보완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미타경 요해를 쓰신 우익대사님 본문처럼 다 선법문이에요. 다 마음법문이고, 이제 그 마음법문을 가지고도 정토 법문을 또 자상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또 인도하거든요. 신심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원권 스님 법문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현실에도 맞고 또 깨달음도 주고 또 믿음을 갖고 연불도 하게 하고 왕생 발언까지 다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문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님들도 또 하시고 또 이제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정광권 스님은 30대부터 강의를 하셨거든요.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정토 법문을 이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뭐 법화경, 능엄경, 하엄경, 원각경 쭉 하셨대요. 하다가 이제 하엄경을 절반쯤 하다가 이제 정토 법문을 깨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 보현의 명품에서 이제 보현보살이라든지 또 문수, 보현, 미륵보살님들이 전부 연불 해서 왕생 이제 극락을 발언하고 왕생 선고를 발언했다는 거기서 이제 깨쳐버린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스승님한테는 그 스승님이 이제 정광권 스님한테 정토법문을 여러 번 얘기했었대요. 이미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스님들조차. 근데 그 17년이나 하엄경을 강의하고 나서 비로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스승님이 이병남 거사님이 스승님인데 이병남 스승님의 그 뜻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그 하나 했는데도.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 정도니까 이게 정토 법문을 얼마나 믿기 힘들겠어요. 정광권 스님 같은 이런 정토의 대선지식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토 법문을 믿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생에 이미 이제 수많은 이제 공덕을 쌓고 또 성금 복덕을 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철호전사 법문을 먼저 택한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임재종 36대 조사 스님이면서 또 정토종에서는 제12조예요. 인간가산이 바로 앞에 스님이에요. 청나라 때 스님이고 또 우리 시대하고 별로 이제 멀지도 않고 근데 이 법문이 굉장히 고촌하고 굉장히 짧으면서도 이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강력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긴 어록이 아니고 육조당경이나 뭐 그런 어록처럼 긴 어록이 아니고 짧으면서도 선지가 깊고 또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이 철호선사 법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 나라는 이제 조계종이 대세고 또 선을 좋아하고 심지법문, 마음법문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전법도 하고 하려면은 이제 선법문이 들어있는 그걸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 법표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철호 스님은 이제 제15조 이제 스님이시고요. 이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토종을 보면은 초조 스님이 이제 해원 대사님이거든요. 이제 2조가 이제 선도 대사님이거든요.
뭐 적을 건 없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3조가 이제 승원 대산이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4조가 급조 대산이고요. 5조가 소강 대산이고요. 6조가 이제 영명 연수 대산이고, 7조가 성상 대산이고요. 8조가 연지 대산이고, 9조가 우익 대산이고, 10조가 행책 대산이고, 11조가 성함 대산이고, 이제 12조가 철호 스님이거든요. 13조가 이제 인강 대산이고요. 7호 대사님이 이제 12조고, 이제 인강 대사님 밑에 이제 이병남 거사님이 나왔어요. 이병남 거사님 밑에 정공 큰 스님입니다. 무량수 열애는 이제 정공 큰 스님을 따르고 인강 대사님의 본명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원효 의상 스님, 또 우리 서산 대사님, 또 나온 하상,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선을 깨닫고 연구한 조사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연불각자 열전이라는 책에 이제 그거를 한국의 이제 큰 스님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하모덕통 선사라든지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제 일심을 깨닫고 연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인강대사님 이 당시에 하령거 거사님하고 항영조 거사님이 나온 거예요. 항영조. 이 인강대사님 요 전으로 이제 이 기라성 같은 네 분이 나오신 거예요. 정토종의 대선지식입니다. 보통 선지식이 아니고 그냥 대사급이에요. 대사라고 붙이는 건 보살급입니다. 이 하령거 대사님은 이제 보현보살이 하시는 일 하거든요. 학년적 의사는 간음보살이 하시느라고 그 제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정은권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 사리가 하얀 사리가 나오는데 이제 아미타불 간세보살 대세지보살님처럼 그 형체가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은권 스님 사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항념조 거사님하고 정원근 스님하고 이제 같은 학년입니다. 같은 서로 존중하고, 이 항념조 거사님으로부터 하령거 대사님의 이제 그 대경회라든지 이제 그런 무량수경 추석서를 항념조 거사님이 정원근 스님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원근 스님이 이 하령거 대사님이 이제 해집한 무량수경 선본 있지 않습니까? 선본을 이제 해집본이라는 거예요. 선본은 잘 됐다는 거예요. 무량수경에 이제 한 권이 한 7개 있는데 남아있는 게 한 5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하령거 대사님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그걸 한 10년에 걸쳐서 그 편집을 했답니다. 그걸 이제 마음대로 빼거나 늘리진 않고, 이제 없는 것을 한 권이 전부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통일되게 완벽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독경하고 있는 무량수경 선본이에요. 이게 이제 불설, 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 경이거든요. 요 제목 자체가 이제 5가지 경을, 제목도 이렇게 다 이렇게
폐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철호 대사님은 이 연명 연소 대사님 하고 가풍이 아주 비슷해요. 이제 그 참선으로 깨치고 연불로 보림했잖아요. 이 두 분이 이제 선정상소합니다. 선정할 때 요게 정도정입니다. 요게 요 선정상수할 때 요게 이정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요 선정도할 때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정정할 때 이제 이 정자를 쓰거든요. 맑을 정자를 써요. 이제 우리 정도정은 정도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 정종을 이렇게 쓰거든요. 또 연종이라고 부를까요? 연종. 연꽃 연자를 써갖고 연종이다, 정종이다, 정토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명연수 선사님도 그렇고 철호 선사님도 그렇고 이미 그 학철 대오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정토 법문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정장수 법문을 크게 펼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연지 대사님도 그렇고 우육 대사님도 다 선을 깨친 분들이에요. 선을 깨치고 이제 연불로 다 하셨고, 이 해원 대사님도 선적인 법문이 많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선도 대사님 2조부터 이제 완전히 친명연불 위주로 이제 딱 자리가 잡힙니다. 이 선도 대사님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선도 대사님을 초조로 받드는 종단이 있죠. 지금 이제 이 선도 대사님 법문 위주로 법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토정에서는 해원 대사님이 초조고, 이제 이 해원 대사님은 여산 독림사에 계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토정의 이제 고향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산 독림사가 이제 사격이 엄청 커요. 그러고 이제 그 독림대불이 생겼어요. 독림대불이 이제 그 산 꼭대기에 대불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엄청 장엄하죠. 그게 지금 벌써 한 4, 5년 됐네요. 그래, 정토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그 공산주의 그런 나라에서 여산 독림사는 이 피해를 안 받았더라고요. 박해를 안 받고 이런 대불까지 섰다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공 선생님 이 법문도 좀 이렇게 CD를 막 빼놓는다든지 이렇게 탄압을 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불교를 탄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인은 이제 간센보살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고 불자예요. 알레미도 미국 유학하고 이제 불자인데 시진핑이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대불도 부수고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절도 부수고. 아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한난이 많고, 이게 범난이거든요. 범난이 일어나면 그 왕조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이제 중국 예언상에도 시진핑이 마지막 황제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은 무너진다. 그게 자연스럽게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그 한자가 새겨졌대. 누가 일부러 새긴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 범란을 일으켰어요. 범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중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단계거든요, 중국이 이제 지금 빈 아파트가요, 1억 5천 채가 있대요. 이거 이제 대출을 못 갚고 은행이 지금 지방은행이 파산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한테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예방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철호 스님은 이제 젊어서 이미 깨쳤지만은 아프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보니까 이 생사해탈에 이제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거의 하루 10만 독씩 했대요. 하루 10만 독 이상 하고 그 손님 접대도 저기 향 하나 꽂아가지고 향 하나 탈 그 시간만 딱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0분이나 뭐 50분 되겠습니까? 그 이제 손님 접대하는 시간에는 연구를 하셨대요. 이런 대선지식도요, 선도 대사님도 칙명연구를 얘기하지만은 뭐 10년이면 왕생한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자고 했습니다. 이 선도 대사님 장자고 했어요. 정화스님처럼. 연불이 쉽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항염조 거사님은요, 14만 도 했대요. 하루. 항염조 거사님 연불이 있습니다. 연불이 따라하기 좋아요. 되게 구수하게. 하련거 대사님도 연불을 10만 도 이상. 기본이 10만입니다. 요 영명연수 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도 이상. 영명대사님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사라든지 법화경 독경이라든지 그런 걸 타면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아마 연구를 돌아가신 그런 경지 같아요. 이런 이제 큰 스님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의 같은 건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믿음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라는 거. 또 이제 이 강의라는 것은, 강경설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많이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르마리 그건 아니고, 이 신지 검문이거든요. 이 마음돌이 이제 마음자리잖아요. 마음돌이, 마음자리.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신지 법문이 없으면 법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강의라든지 그런 거지. 반드시 이제 이 일심이라죠. 이 마음돌이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전투 법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법은 진리고 이거는 문인데, 모문자거든요. 이 법문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는데 법문할 때는 문을 써야 돼요.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질문할 문자거든요. 법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선사 어록을 가지고 공부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를 심을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를 뭐 단마 토크라고도 하고 사상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이 뭐 불교 용어 단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혀 그 메모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다 책에 가 있는데 그 메모해서 뭐합니까? 요즘 하여튼 이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신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안통이 들어가 있고 천이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로 멀리 있는 거 다 보고 다 듣고 또 대통령 연설하면 즉 수만 명이 보잖아요. 그러면 분신을 놔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비행기 타고 신적통이다.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그게 이제 그 육신통이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깨달은 거 대중화돼 버렸잖아요. 깨달은 건 사람들 다 알잖아요, 대충. 그런 시대가 깨달음도 대중화되다 보니까 종교도 이게 이제 평준화돼 버리고 또 일원화돼 버리고 종교가 해체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대비 안 하면은 불교가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스님들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임은 이제 이 1층을 얘기해야 되거든요.